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 시간 작업했던 스타벅스 머그컵에 좀 더 생명력을 불어넣는 이 라이팅과 렌더링에 대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모델링이라도 이 라이팅과 렌더 세팅의 차이로 많은 퀄리티 차이가 난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네, 기본 강좌인 만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필수 사항들만 콕콕 집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 라이팅 연습에 필요한 모델링이 필요하시다면 지난 강의의 설명창과 댓글에 모델링 데이터 링크 남겨놓았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시는 것도 좋지만 영상 보시고 한번 따라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시작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라이팅이라고 하면 3점 조명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3점 조명은 키라이트, 필라이트, 백라이트 이렇게 3개로 나뉩니다. 쉽게 역할을 말씀드리면 이 키라이트는 주 광원 역할을 하고 가장 밝게 오브젝트를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두 번째로 필라이트는 이 키라이트로 인해서 너무 어두워진 그 그림자 영역을 조금 보조해서 밝게 비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백라이트는 오브젝트 뒤쪽에 배치돼서 이 배경과 오브젝트를 분리시키는 그런 테두리 라인을 만들기도 하고요, 배경을 밝게 비추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가능한 사물을 입체감 있어 보이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자, 그런데 기본은 이런 것이고 어떤 장면이든 연출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이 아티스트들의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응용해서 잘 사용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우선 이 블렌더에 있는 라이트 종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라이트가 있는데 새로 하나 만드시려면 Shift A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아래쪽에 라이트 탭이 있죠. 여기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 포인트, 선, 스포트라이트, 에리어 라이트라고 있습니다. 연출에 따라서 각자 할 일이 있지만 오늘은 이 선과 이 에리어 두 가지만 가지고 쉽게 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거의 대부분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라이팅을 하기 전에 자, 오른쪽 탭 보시면은 이 가운데 이 환경 탭이 있을 거예요. 환경 탭 들어와 보시면은 이 컬러 부분 있죠. 자, 이 컬러 부분을 블랙으로 맞춰 주십시오. 자, 이 환경에 있는 색깔이 이 지금 여기 있는 컵이나 다른 오브젝트에 투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색깔이 다르거나 밝거나 어두움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하지만 우리는 순수하게 그림자가 어디로 지고 덩어리가 어떻게 지는 걸 먼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 영향이 전혀 없는 이 블랙 값으로 먼저 라이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른쪽 탭에서 위에서 두 번째 이 렌더 세팅 창을 보시면은 자, 여기 렌더 엔진이 사이클로 잡혀 있는지를 확인을 해 주십니다. 자, 사이클로 저는 이미 잡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놔두시고, 자, 뷰포트 창의 속도를 위해서 GPU로 맞춰 줬습니다. 혹시 이 GPU 지원을 못하는 PC라면 그냥 CPU로 맞춰 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저는 우선은 GPU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도 설명했듯이 이 3점 조명에는 세 가지 라이트가 존재한다고 했죠. 자, 우선 키라이트, 이제 메인 주 광원이 되는 라이트를 먼저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라이트, 이미 있는 라이트를 하나 가지고 주 광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요건 포인트 라이트예요. 자, 오른쪽 탭에 아래쪽 보시면은 이렇게 라이트 탭이 있습니다. 자, 라이트 아이콘을 눌러 주시면은 자, 포인트라고 보이시죠? 자, 여기를 선으로 바꿔줍니다. 자, 기본적으로 주 광원은 선으로 많이 쓰는 편이고요. 네, 만약에 실내라고 하면은 스포트라이트나 에리어 라이트 정도를 쓰기도 합니다. 자, 현재 너무 밝죠? 지금 스트렝스가 지금 1000으로 잡혀 있어서 그런데 보통은 3에서 5 사이를 많이 세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카메라가 어느 방향을 볼 건지 우선 레이아웃을 좀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로 들어가시려면 자, 오른쪽 키패드 인서트 키, 자, 0번이라고 되어 있는 키를 눌러 주시면 카메라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창 하나를 띄워 두시고 여기를 3D 뷰포트로 만들어 주시면은 이 제어하기가 좀 편해집니다. 자, 여기서 자, 탑으로 보시고 자,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R을 눌러서 조금 키워 두겠습니다.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자, R을 눌러서 이렇게 자,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자, 그리고 고개를 살짝 들어서 자, 고개는 들지 않을게요. 그냥 이 상태로 위치를 이렇게 올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 이 안에 이제 커피도 만들어 놨는데 좀 보이게끔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위에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뒤가 없기 때문에 자, 바닥면만 보이도록 이렇게 세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화면을 보시고 레이아웃이 잘 잡히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G 눌러서 카메라도 축 방향대로 이렇게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카메라에 맞춰서 나머지 오브젝트들을 움직이면서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뚫려 있는 부분은 이제 안 보이도록 움직여줬고요. 네, 그리고 컵의 위치나 이런 것들도 이제 레이아웃을 잡아봅니다. 자, 그리고 유리컵은 좀 뒤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도를 좀 다르게 하고요. 자, 우선 여기 있는 이 유리잔에 스타벅스 로고가 붙어 있는 게 조금 어색해서 그거는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잔에 스타벅스는 로고는 없앴습니다. 자, 그리고 이 메인이 되는 이 스타벅스 로고 잔을 이렇게 해서 잘 보이는 곳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쪽에다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샷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 모드로 항상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카메라 안에 레이아웃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자, 오른쪽 뷰포트 창에서 이렇게 이동을 시키거나 자리를 잡아 주시면 돼요. 네, 이런 느낌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네요. 그죠? 살짝 겹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로고는 좀 잘 보이도록 이동을 시켜 놓을게요. 네, 대략 위치는 잡은 듯 합니다. 자, 저는 이제 레이아웃을 이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 광원을 어디서 오는 걸로 잡을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보통 이제 카페나 이런 디저트 사진들, 음료 사진들을 봤을 때 이렇게 백라이트로 역광으로 오는 이미지들이 좀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 광원을 제가 약간 역광으로 오게끔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리셔서 자, 위에서 보시고 또 로테이션을 돌려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역광이 좀 되게끔 잡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 밝은 부분은 어느 정도는 있어야겠죠. 그래서 밝은 부분을 조금은 부각시켜 주면서 역광으로, 그림자가 너무 길어 보이기 때문에 조금은 짧아 보이게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느낌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대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 바닥 쪽이 너무 허전해 보여서 네, 그냥 아무것도 없는 플랜이 아닌 이 바닥에 이 나무 무늬에 이 텍스처를 좀 입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닥을 클릭을 하시고요. 저는 미리 다운로드 받아 놓은 텍스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필요하시면은 아래 링크에다가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 마테리얼 창 눌러 주시고 자, 새롭게 뉴 눌러서 마테리얼을 생성을 합니다. 네, 제가 오른쪽에 마테리얼 창을 이렇게 열어 놨는데요. 네, 안 열려 계시다면 이렇게 쉐이더 에디터를 열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Shift A를 눌러서 텍스처에서 이미지 텍스처, 네, 지난번에 다 했었죠. 네, 오픈 눌러 주시고 네, 저는 미리 받아 놓은 이 텍스처를 연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줄 거고요. 자, 그런데 이 무늬의 모양이나 이 크기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나무 무늬들을 조금 조절해서 좀 더 예쁘게 퀄리티 있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Shift A를 또 눌러 주시고 인풋 들어가 보시면 텍스처 코디네이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텍스처 코디네이트를 꺼내 주시고 자, Shift A를 또 누르셔서 이번에는 이 벡터라는 곳에서 매핑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얘를 꺼내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 UV와 벡터를 연결을 해주시고 이 벡터와 벡터를 이렇게 연결해 주십시오. 자,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 변화는 이 스케일을 건드려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늘리면 어떻습니까? 이 텍스처가 늘어나겠죠? 자, 반대로 숫자를 높이면 텍스처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숫자를 조금 낮춰서 이 촘촘한 느낌으로 보여서 자, 밀도가 조금은 더 있어 보이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로케이션 방향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시면 무늬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올 수 있도록 조정도 가능합니다. 적당히 이제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좁으면은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Y축으로도 한번 늘려보도록 할게요. 네, 살짝 늘려가지고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경계 라인이 보이는데 네, 아슬아슬하게 걸쳤죠.
네, 그리고 오른쪽 탭에 다시 돌아가셔서 자, 이번에는 러프니스와 스페큘러를 조금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평소에 보던 우드 테이블의 질감을 좀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프니스를 너무 많이 올려도 좀 안 될 것 같고요. 너무 낮추면은 엄청나게 반사하는 코팅된 느낌이 되겠죠. 뭐 이런 것들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이대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조금은 러프니스를 올리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 정도 0.6 정도 주도록 하고, 여기에 스페큘러는 레벨 값을 조금 낮춰서 너무 번들번들하지 않도록 맞춰주도록 할게요. 0.2 됐습니다.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라이트를 지금 키라이트 하나만 설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 이번에는 이 필라이트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자, Shift D를 눌러서 이렇게 라이트 하나를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 에리어 라이트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방향을 우선 잡아 보도록 할게요. 로테이션 눌러서 이런 식으로 이 컵 쪽으로 바라보게끔 돌려줍니다. 네, 아직은 큰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올려서 맞춰주시고, 자, 오른쪽 보시면 이 파워라고 되어 있는 곳을 수치값을 올려주시면 조금씩 밝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자, 이러면 너무 어두웠던 부분이 조금은 밝아집니다. 원하는 각도를 맞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시면 그림자도 따라오는 게 보이죠. 자, 그런데 너무 이렇게 이 보조광이 그림자가 쨍하게 지면은 너무 어색해지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 사이즈라고 적혀 있는 부분 보이시죠? 네, 이 사이즈를 한번 올려봐 주시면 네, X축 2, Y축 2. 자, 어떤가요? 여기 이제 사각형 패널이 커지면 커질수록 보이시죠? 지금 그림자 잡혀 있던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자가 퍼지게 됩니다. 자, 여기는 자, 스케일로 S 눌러서 키우셔도 같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조금 키워 두시고, 자, 여기서 파워를 조금 더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400. 자, 그러면 밝아졌는데도 그림자가 따로 선명하게 지진 않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반대편에서 어느 정도 채워주는 빛을 세팅을 합니다. 조금 뒤에서 자연스럽게 들어오도록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백라이트를 한번 받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한번 Shift D를 눌러서, 자, 이번에도 에리어 라이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백라이트이기 때문에 이 카메라가 보고 있는 방향에 뒤쪽에다가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자, 내지는 내가 이제 빛을 조금 더 밝게 들이우겠다 싶은 곳을 생각하시고 그쪽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티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파워를 많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 네, 그러면 조금씩 티가 나겠죠. 자, 5000. 네, 그러면 옆에서 광원이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러면 이 양쪽으로 이 밝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둥근 느낌을 조금 더 입체감 있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광원보다 너무 밝아져 버리면 또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살짝은 죽여주는 게 좋아요. 자, 지금은 이제 위치를 잡기 위해서 조금 더 존재감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네, 사각 패널을 좀 키워서 전체적으로 그림자를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패널을 키워 줄게요. 자, 그 다음에 8000 정도로 라이트를 올려줍니다. 라이트를 올려줄 때 전부 똑같은 이 컬러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원하는 색을 넣으셔도 됩니다. 저는 살짝은 핑크빛이 돌 수 있도록 핑크색을 살짝 가미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 왼쪽에 핑크물이 살짝 들죠. 이거는 본인이 어떻게 연출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네, 그리고 자, 키라이트를 조금 더 밝혀서 드라마틱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8. 너무 날아가진 않게 조절을 하시는 게 좋아요. 6.5. 이 정도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그림자가 조금 너무 어둡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때는 이제 오른쪽에 환경 탭에 들어가셔서 이 블랙으로 만들어 놓은 이 월드 색깔을 조금은 밝게 올려줍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그림자가 조금은 더 가벼워졌죠. 자, 이 상태에서 이 환경에, 이 주변 환경의 색깔도 조금 내가 원하는 색감으로 맞춰줍니다. 저는 따뜻한 색감을 원하기 때문에 살짝 주황빛 나도록 색깔을 맞춰주도록 할게요. 자, 어떻습니까? 훨씬 따뜻해졌죠? 네, 이로써 세팅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 커피 거품이 조금 더 잘 보이는 방향으로 좀 돌려주면 이렇게, 네, 그럼 이쪽 거품도 좀 잘 보이겠죠? 네,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렌더 세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렌더는 오른쪽에 보면 이제 렌더 탭이 있습니다.
렌더 탭 눌러 보시면은 이 렌더러는 처음에 설정을 하셨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이 샘플링이라는 탭이 있어요. 자, 샘플링은 이 뷰포트와 이 렌더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이 왼쪽에 보이는 창이 이 뷰포트 창입니다. 그래서 이 뷰포트 창에 보이는 이 퀄리티를 설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자, 밑에는 이제 렌더 했을 때의 퀄리티를 설정하는 곳입니다. 네, 그런데 이 위아래가 설정 값이 조금 다르죠. 자, 왜냐하면 렌더 했을 때 훨씬 높은 퀄리티를 내기 위해서 여기에는 이 설정 값들을 대부분 올려놨습니다. 네, 하지만 꼭 이 정도까지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4096이라는 이 수치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렌더 한 장을 뽑기 위해서는 크게 무리가 되는 시간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게 동영상이다 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 세팅 값이기 때문에 웬만한 이미지들은 이 1000 정도의 샘플 값 가지고도 충분히 퀄리티 높게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세팅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 디노이즈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항상 체크를 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현재 여기 지글지글하게 보이는 이 부분이 노이즈예요. 그래서 이 노이즈를 이 뷰포트 창에서도 적용시킬 수가 있는데 어떤가요? 지저분했던 이 화면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그런 기능을 하는 탭입니다. 그래서 렌더할 때는 이 디노이즈를 항상 켜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보셔야 될 게 아웃풋 창이 있어요. 아웃풋 탭을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가장 위쪽에 레졸루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결과물 이미지를 어느 정도 사이즈로 뽑겠다라는 걸 설정할 수 있는 창이에요. 자, 현재는 1920, 1080 풀 HD 사이즈로 맞춰져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상태로 그대로 렌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정방형이라든지 그러면은 세로도 1920으로 잡아줘야겠죠. 이런 식이죠. 아니면은 세로로 길다든지, 그러면 1080, 네, 이렇게 화면 사이즈를 마음대로 지정하시면 되겠죠. 네, 그런데 저는 1920, 1080으로 그대로 렌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딱히 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 밑에 아웃풋이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도 애니메이션을 위한 세팅창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 세팅 그대로 렌더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이 렌더라고 되어 있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서 첫 번째 이미지를 렌더하는 기능이고요. 바로 밑에 이 렌더 애니메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건 당연히 애니메이션을 렌더하는 기능이에요. 네, 여기 보시면 F12번이라고 옵션 키가 이 단축키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F12번 단축키로 이렇게 렌더를 시작하면 됩니다. 네, 렌더가 끝났습니다. 보시죠. 네, 오늘은 이 머그컵을 주제로 라이팅과 렌더 세팅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기초 강의라서 너무 자세한 설명은 안 드렸지만 이 자세한 내용은 또 다른 영상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 데이터는 아래 다운로드 링크 남겨놓았으니까 자유롭게 받아 쓰셔도 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강의로 또 찾아오겠습니다.